이름 곧장 러시아의 파산 가능성으로 이어졌으며 서방의 러시아 손전 속도는 매우 빨랐던 것입니다. 1달러당 70에서 80 루블을 오가던 루블화는 한 달도 안 되어 150 루블까지 90% 곤두박질을 친 것입니다. 하일은 대통령은 누누이 절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고 러시아가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 경고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과거보다 관발력이 매우 흐려진 푸틴은 돈바스 지역만이 아닌 전면 침공을 감행했고 미국은 즉시 금융제재부터 시작해서 당에서 투자안자분들을 빠르게 철수시켜버린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는 현직 계약과 합작이 얽히지 않은 이상 거의 대부분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치 빠른 중국인들은 러시아 아겐세일을 외치며 빠르게 러시아로 쇼핑을 하러 떠났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름 글로벌 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나는데 터키 리라와 폭락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터키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며 당시 때 아닌 버버리 지구에 큰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버버리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브랜드였는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버버리백 트렌치코트를 사는 법 등 일시적인 환율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터키 직접 다녀오는 방법까지 알아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이들은 버킹 비행기 티켓을 뽑고도 남는다며 쇼핑의 여행은 공짜라는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중국인들은 갑작스러운 누브라의 디스카운트의 쾌재를 부르고 여행짐을 싼 곳입니다. 실제 많은 중국인들은 큰 이득을 보기도 했는데 가전제품과 가구 등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비싼 제품이 러시아 현지에서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이 기회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나 중국인은 많이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의 교류를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학생 및 거주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이들은 자연스레 현재 있던 관계로 일종의 행운을 누린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 후에 중국의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본격적인 돈벌기 의로 파악한 것으로 바로 현재 유학생들과 거주하는 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한 유학생은 역도 가깝고 방도 2개나 있는데 나름 괜찮은 집이 원래는 3,900만원 정도에 거래되었는데 현재는 2,40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며 발빠르게 집을 사고 속 시원해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사연이 공개되자 중국에서는 모두 러시아로 직행해야 한다며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됐어. 그러나 전 세계 누리꾼들은 지금은 전쟁 상황이 다 이것을 달콤하게 여기는 게 과연 인간의 도리인가 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기는 중국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가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예 업체들까지 등장해 러시아행을 서두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일부 중국 업체는 중국인들 현재에서 러시아 부동산을 반값에 사고 그 집에는 또한 러시아에서 판매 중인 가전제품과 가구 등으로 채워놓은 일종의 콜 옵션 부동산을 알선하며 중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일부 러시아 국민들조차 우리에겐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중국인들은 이를 즐긴다고 했으며 또한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이 러시아의 부동산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나중에 비싼 값으로 되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호주나 미국, 캐나다에 밀려 중국의 부동산 광풍에 지금까지는 다소 제외된 곳이었지만 이번 노브라 폭락으로 인해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 부동산 사냥이 시작되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인들이 러시아인에서 중국인으로 바뀌며 추가 극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들은 월세로 전환하기도 하며 기본적인 거주 비용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그리스의 산토리니 등 세계적인 관광지가 휴양지가 중국인에 전공했고 이미 그곳의 월세는 폭등을 일으켰으며 그리스도 아테네에서는 현지인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어넣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치솟고 있는 물가에 더해 중국인들까지 득세, 큰 피해를 본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오롯이 러시아 가지게 되었고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킨 꼴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 러시아의 국민들은 후유증과 더불어 추구 중국인의 부동산 정보로
몸서를 앓게 될 무리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동산을 구매한 중국인들은 또 한 번 이 소식의 쾌재를 부른 상황이 러시아에 전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환유 방어를 해서 다시 그 불화과거의 원상 복구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러시아의 경제 관리들은 환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20% 극단적으로 올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꼴내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는 해외에도 상당히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도가 날 뻔했지만 해외에 있는 자금 등으로 난로 이자를 모두가 과서 디폴트 위기까지 넘겼습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가슴 대금 결제를 100% 루블화로 선언했으며 루블화 원상 복구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러시아의 경제 관리들이 군사 쪽보다는 확실히 유능한 모습이라고 농담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등장하다 보니 중국인들은 루블 아포 낚시 러시아 부동산을 세계 신이 한 수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빠른 판단으로 해서 불과 2주 만에 2배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고 좋아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 루블화 폭락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일부 중국 업체들은 너무 빠른 루블화 회복을 보면서 입맛만 다시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딱 좋았겠지만 상황은 묘하게 다시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출차례 번복하고 계속 전쟁을 지속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막무가내 강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있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는 부채에서 급기야 최악의 민간인 만행을 저지르게 된 공연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잔혹하고 생각했는지 전쟁 개시 이후 러시아 편 만들고 있던 인도까지 반대 성명을 했습니다. 인도는 유엔에서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한 번도 찬성 의견을 낸 적이 없는 칠러 국가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에 서방 측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부차 많은 이후 더 강한 제재를 러시아 측에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토 합의구에서는 지금 더 강력한 제재로 내놓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더 날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쟁에서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 게 국제교역인데 이를 어겼고 더 심각한 장면도 등장할 거란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일단 가장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러시아가 달러 이자를 못 갚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달에 한 차례 달러 이자가 도래했을 때 해외의 달러 자금으로 채권이 자를 바빴습니다. 이는 미국의 JP 모건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미국 정부는 이러한 루트까지 모두 막아버린 대응 조치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번에 다시 도래하는 단어 이자를 갚지 못한다면 그대로 국가부도에 처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재무부 대변인이 자국은행의 달러채 이자 결제 승인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남아있는 외환 보유고를 활용할지 디폴트를 선언할지 둘 중 하나만 남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는 당연히 거저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자를 최대 30일간 유행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국가 부도의 위기가 또 다가온 셈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유럽연합에서도 마지막 카드인 러시아 자원 수입을 금지할지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자원 의존도가 너무 크기에 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옌스의 나토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쟁은 오히려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 우크라이나 부차에 민간이 많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연합은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스럽고 라도 러시아를 완전히 손절해버리고 천연가스를 미국과 기타 국가에 의존하자는 것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도 카타르 등 LNG 생산국들과 힘을 합쳐 유럽